김대호 중개사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7번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합의해제에 관련된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 자, 합의해제는 일단 계약해제, 즉 법정해제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계약 유형으로 갑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아주 사이좋게 해제가 되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자, 계약해제든 법정해제든 이것은 한쪽의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자, 계약해제와 법정해제는 단독행위,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계약해제, 즉 법정해제라고 그러고,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반드시 단독행위로 가면 안 돼요. 계약입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합의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아주 사이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일반 법정해제나 서로 합의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자, 내가 받았던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항상 해제는 반원상회복 반환 의무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죠. 내가 부당해서 부당으로 이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제는 계약이다를 먼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해제는 어떤 유형에 들어간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계약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반 계약해제나 법정해제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반드시 구별해야 되죠. 자, 합의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일반 계약해제 또는 법정해제는 뭐다? 단독행위다.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는 사이가 좋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합치에 의해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자, 합의해제하면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합니다. 수험생이 합의해제 그러면 합의다. 그러면 양 당사자의 사이가 좋게 끝난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원금만 반환해주면 돼요. 원금만. 원래는 원금 반환할 때 원금에 묻어있는 이자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당사자가 사이좋게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사이가 좋으니까 별도로 이자 지급한다 안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원금에 있는 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계약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으로 도 합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쓰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묵시적도 하나의 의사표시예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됐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무조건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내가 잔금을 주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서로 합의하면. 그래서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이제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합의 해제든 일반 계약 해제, 법정 해제든 처음부터 계약이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소구표가 있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가 됩니다. 합의 해제 후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다시 허용됩니다. 계약이니까 다시 계약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으로 갑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이좋게 의사가 합치됐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원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반드시 약정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서로 간에 당사자의 자유롭게 합의에 의해서 가는 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가니까 계약대로 가면 됩니다.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별도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제의 꽃은 계약이다.
별도로 원금만 반환하지 그에 붙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법정 해제는 계약 해제라 그럽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해제. 이 법정 해제 또는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의한 법정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것은 합의 해제 후에 원상 회복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합의했던 안 했던 어떤 선의의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또는 그 물건을 취득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합의했다는 것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제3자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합의 해제 의사표시 후에는 선의의 제3자, 합의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일반적인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든 법정 해제든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자, 매도인의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여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것은 합의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항상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이 그대로 승낙이 돼야 됩니다. 청약의 내용이 변경됐다든가 일부만 승낙한 것은 그것은 원래의 승낙이 아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의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합의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에 반드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합의 해제는 합의다. 계약이다. 당사자가 사이좋게 해지하는 거다.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반환하지 자, 이자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금도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해제는 그 약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어떻게 약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됐답니다. 합의해제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자, 합의해제가 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자를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일반 법정해제나 계약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서 원금도 반환해야 되고 원금에 붙어있는 이자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 해제는. 하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를 반환할 필요도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에 이행 적용 없이 이행 적용 안 하고 합의만 하면 되죠. 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다.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기 때문에 어느 단계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합의 해제의 소급여는 합의로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제, 법정 해제도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소급표가 있죠. 과거 계약 도장 찍을 때부터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당연히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자, 이 제3자의 권리, 자, 합의 해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 합의 해제 이전에 어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가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말 못합니다. 항상 합의 해제는 선의의 제3자든 합의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제3자한테 그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완벽하게 권리를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합의 해제의 소급여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합의 해제 나오면 3개 반드시 외웁니다. 합의 해제는 합의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이니까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당사자의 의사로 사이좋게 해지하는데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약 해제든 법정 해제는 이자를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일반 계약 해제든 또는 합의 해제 반드시 구별하라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반드시 세 개를 구별한다.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계약이다. 일반 법정 해제나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만큼은 뭘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로 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합의 해제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자, 반드시 합의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합의 해제다. 반드시 4번으로 정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해제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4번.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5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여 수령한 대금을 공탁했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돈을 다 법원에다 공탁하고 해제하겠다 했는데 매수인이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다 수령했답니다. 자, 그러면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봐야죠. 자기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지. 자, 법원에 대금을 공탁한 것을 매수인이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67번 합의 해제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별도의 계약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자, 원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원금도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별도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합의 해제는 반드시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합의 해제는 법정 해제, 일반 해제와 달리 계약으로 간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약으로 간다.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합의해제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